이번 주 내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죠. 다우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에 대해서 고전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배우게 되는 시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업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다우 이론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급 패턴 부분들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요, 매집주, 주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만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그랜빌의 법칙, 그랜빌이 다우 이론을 재해석한 그런 부분들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먼저 공부 복습해 보도록 하죠. 처음 배우시는 부분, 요 앞부분은 복습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어제와 그제,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냥 요 정도만 놓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요 정도 단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으로 놓고 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놓고 보시면, 조금 전에 놓여진 구간, 요 구간 그대로인 거고요. 파란 글씨의 전문가, 빨간 글씨의 대중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전문가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다. 전문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되려면 개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매집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막연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실시간 첨삭지도 자꾸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TV에서는 무료 교육 방송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그런 종목군들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결정 행위와 투자 행위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죠? 앞서 그림 보신 거랑 똑같습니다. 제1국면, 강세시장의 제1국면, 그리고 약세시장의 어떻게 됩니까? 제3국면, 그리고 2국면. 여기는 마찬가지 점차 매도라고 써 있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을 통한 수익률의 극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문 투자자들은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구간은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구간이다. 지금 개인들은 어떻게 돼 있다? 주식형 펀드 수다액 잔고 기준으로 관망세다. 오히려 물량을 빼나가고 있다. 자금을 빼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주도주 공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굉장히 쉽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오한 내용이니까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차례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10강, 11강, 12강 배울 때 그때 당시에 넣어놓은 내용인데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 지금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면은요, 대세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흐름 나올까요? 종목군들이 가요. 어떤 종목이 안 가겠습니까? 시장이 좋은데 다 가겠죠. 못 가는 종목은 꼭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종목은 사실상 지금 바닥에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조금 악재가 있는 대형주도 못 가고 있어요. 자원개발 관련된 지금 이슈들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재 요인이 작용돼서 바닥 대비 못 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시장은 제가 1월달 중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1900포인트 미만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얼마 움직였어요? 100포인트 이상, 5% 이상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놓고 보시더라도 얼마 움직였습니까? 10%대 중반까지 움직였고, 작년 11월 기준 정도 놓고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30% 후반, 40%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렇게 올랐죠? 삼성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기는 거의 100%에 달하는 상승률. 여타 종목군들, 건설주들도 바닥 대비해서 40에서 50%, 60%까지 달하는 상승률. 항공주들 어때? 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배제되어 있는 종목군들, 일부 포스코나 이런 종목군들이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합산해서 시장 상승률은 5에서 한 7% 정도 움직인 거고요.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더 올라왔어요.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2,600, 3,000 계속 간단 말입니다. 갔을 때 기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시면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종목 편입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한다면 삼성전기가 100%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100%더 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은 상승으로 굉장히 빨갛게 들어와 있겠죠. 그렇다면은 삼성전기보다 못 올라온, 하지만 시세가 강력히 나오고 있었던, 계속 강력히 나오고 있었던 여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편하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못 올라온 종목, 시장은 가는데 혼자 멈춰져 있거나 소폭 올라오겠죠? 소폭 올라온 종목 가지고 삼성전기 눌렸다고 편입하십시오. 그럼 편입 되겠습니까? 편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익을 내셔야만 되는데 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것은 뭐다? 전문 투자자들, 기관과 외국인이 편입하는 종목군들에서만 그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복습 차원이 아니에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상반기 계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내셔야 된다. 그래야 2, 3년 동안에 시장 진짜 2,600, 3,000 그 이상 갔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차분하게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다우 이론에 대한 실종 활용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지수견인 가능한 업종 대표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학 소리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1조 이상짜리가 코스닥 종목 15개 포함해서 174개인데 이것은 언제? 2014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지수 더 올라와 있죠. 더 많아요. 180개가 넘어요. 종목이. 180개 종목에서 골라가시라는데 그걸 못해요? 힘드시다? 그럼 코스피 200 종목까지 포함하면은 중복되는 거 빼고 대략 250 종목 이상 300 종목에 달하는 종목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시가총액 뭐 몇백억짜리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면 뭐예요? 하루에 다 팔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아시겠죠? 종목 충분하니까 그런 종목에서 놓고 보자. 그럼 시장 주도주는 뭐냐? 단기성 테마라든가 단기성 재료 내용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업종도 있을 거고요. 혹은 9개월에서 12개월 했습니다만 최장 2년까지도 랠리가 나옵니다. 차화정이 그랬죠? 2년 이상도 나옵니다. 업종이 완벽한 IT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금융업종 계속 말씀드리죠. 금융업종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국 금리 인상되고 우리 금리도 같이 인상 쪽에 무게감을 둔다면 금융주들은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IT 같은 경우가 26% 정도 되나요, 지금? 그리고 금융주가 10% 이상입니다. 시장 주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업종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업종들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다. 그리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는 얼마 움직인다고요? 최소 범위입니다. 대장주가 1.5에서 2.5배. 다시 얘기한다면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된다면 시장 대비 1.5배에서 2.5배가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10조 이상짜리 5조, 2조, 1조 이 종목군들 구성 보시고 충분히 편입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요걸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은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무조건 보십시오. 예전에 2003년, 2004년도에 주도주. 이때 뭐가 주도주였어요? IT주와 자동차주, 수출주가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시장은 어떻게 됐다? 83% 올라올 때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145%.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죠. 현대차도 2배, 168%. 다만 지금은 수출주의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엔화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죠. 그러한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수급도 IT와 자동차의 수급은 차이가 난다. 200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도에는 무엇이 있죠? 2004년도에 6월부터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악재일까요? 다우 이론 여태 설명드렸잖아요. 이번 주 내내.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재면 어떻게 글로벌 증시가 계속 날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에서 내리 금리를 올릴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내리 상승 내렸어요. 그리고 주도업종 뭐라고요? 금융주. 화면 놓고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2005년부터 해서 2005년도에 4월달 저점이 900포인트고 2006년 1월달 고점이 1426포인트입니다. 대략 58% 움직였어요. 국민은행, 그 당시 국민은행이었죠? 얼마? 96%. 시장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삼성화재 얼마요? 108%, 2배 가까이. 지금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눌려있죠. 왜? 금리 부분을 인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의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격차가 계속 확대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월등히 위에 있지만은 금리 격차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환율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신다면 당연히 금융주들도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무거운 종목도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흐름 한번 놓고 볼게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대선이 있었고 하필이면 이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남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2007년 10월 2일경인데요. 그때 무슨 뭐 포스코를 시가총액 2위 종목을 종가에 6% 7% 들어 올리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는 그런 이벤트까지 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요. 시장이 55% 상승할 때 포스코 시가총액 2위 포스코가 168% 상승하고요. 현대중공업이 무슨 중국 수혜줍니까? 거짓말이지. 지금 중국 어찌됐건 바닥 때문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못 가죠.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현대중공업이 2007년도에는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중국 수혜주 358%. 적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도주들이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금융주가 가겠다 생각하세요? 지금을 놓고 보실 때 삼성전자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놓고 보실 때 제가 목 터져라 말씀드린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350만 원 향해서 가고 계속 고점 랠리 나오죠. 그러한 부분이 주도 세력들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럼 대세장인데 왜 자꾸 매집이 안 된 종목을 들어가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들이 저렇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종목을 잡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윤정도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시장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내용 제대로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서 지금 수업 들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종목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